우리 그대들 오늘 하루 달달하셨나요? 아주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달달하셨나요? 우리 그대들의 하루가 달달했기를 바라는 저는 그대들의 여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면은 제가 쿠폰을 가지고 똑같이 생긴 쿠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헷갈리지 않을까? 혼자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별 사고 없이 잘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그것만 해도 저는 저한테 너무 기특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원래는 요가를 가야 되는데 저희 원장님이 오늘 세미나가 있으셔가지고 있던 수업이 불가피하게 취소가 돼가지고요. 제가 백수처럼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 좋죠? 오늘은 제가 달달한 커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커플이지 못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을 위한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을지 우리 그대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제가 집에 와가지고요. 오늘 점심 때 제가 탕수육을 먹었는데 저희 생일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생일인 분이 계시면 탕수육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탕수육이 있으니까 제가 따로 밥을 먹지는 않고요. 진짜 탕수육만 먹었는데요. 그 느끼함에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언니가 먹으라고 준 오렌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참 오렌지에게 이렇게 목이 메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오렌지를 어떻게 깎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깎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깐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 오렌지를 어떻게 벗길까요? 얌방?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는 제가 오렌지를 먹을 때 언니가 항상 이렇게 껍질을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저한테 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잘 갖춰 입은 오렌지를 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되게 곱게 자랐죠? 그래서 옷을 양껏 껴입은 이 오렌지를 어떻게 해야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씩씩하게 과도를 들고요. 반을 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이라는 게요. 옆 단면이 아니고요. 세로로 썰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봉건 있어요. 뷔페 같은 데 가면요. 오렌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썰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해서 먹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썰긴 썰었죠. 근데 이걸 이렇게 껍질에서 오렌지를 이렇게 뜯어 먹더라고요. 난 얘가 갈비인 줄 알았네. 뜯어 먹는데 껍질이 얇으니까 껍질째 뜯겨 올라오고요. 이렇게 껍질을 두껍게 자르니까 이 껍질과 오렌지 사이가 끈끈해져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를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썰어둔 반쪽을 넣고 깎아봤거든요. 깎으니까 말 그대로 거의 안에 있는 속살을 남김없이 깎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벗겨봤는데 어쨌든 남은 반쪽은 거의 착즙을 했습니다. 제가 추잡스러워서. 그래서 4개 있는 오렌지 중에서 하나를 거의 착즙하듯이 먹는 건지 버린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겪고 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얌전히 이제 3개를 넣고요. 언니가 오면 이걸 까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결혼을 하거나 하면 오렌지를 하나 들고 가서 오렌지를 잘 깔 수 있는지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길을 잘 찾는다거나 운전을 잘 하신다거나 혹은 생수병을 굉장히 잘 따신다거나 한 개 더 늘었어요. 오렌지를 잘 까는? 오늘 오렌지에서 너무 많은 좌절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사무쳤으면 시작 멘트를 오렌지로 하겠습니까? 어쨌든 오렌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달달한 커플들이 바글바글한 그 지옥에서 우리도 그 지옥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요. 제가 재미있는, 여기는 소름 돋는이라고 돼 있던데 연애 심리 테스트 들고 와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일은 안 하고요. 이거 찾고 있었어요. 좀 재밌는 거 혹은 좀 이렇게 간단한데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대들의 마음의 속살을 오렌지 까듯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순간만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풀어주는 그 풀이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저의 발연기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상황극은 없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개척하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당신. 단 한 가지만 들고 떠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거는 저도 몇 번 보긴 했는데 풀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만약에 선택지에 대한 풀이까지도 다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천재입니다. 인정? 일단은 1번은 성냥이고요. 2번은 책입니다. 3번은 씨앗이고요. 4번은 핸드폰이네요. 와, 굉장히 현대적인 선택지입니다. 개척하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데 과연 그대들은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성냥? 가서 이렇게 불은 지펴야겠죠? 성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 저 같은 사람이면은 저는 일단 무조건 책입니다. 전 날 생선을 먹더라도 책을 보겠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그리고 씨앗.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막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씨앗도 뭐 나쁘지 않아요. 핸드폰? 핸드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고르셨어요? 이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냥을 고르신 우리 그대들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귀를 쫑긋. 성냥을 선택하신 당신. 불같이 확 타오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식상하잖아요. 이런 건 아니고요. 당신은 이성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열정적인 면에 반하게 되고 무언가 열중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열정적인 모습에 반한다는 얘기인데 되게 좋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반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심리 테스트인데요. 긴장 푸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을 선택한 당신. 저는 책 선택했어요. 못 먹어도 곱니다. 그 사람의 지성과 예의에 반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완전 맞습니다. 자신보다 지적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는 그대입니다. 완전 맞습니다. 다음에 씨앗을 선택하신 분이 계시겠죠? 씨앗은 외모를 중시하는 분이라는데요. 수려한 외모의 이성에 끌리게 되고 사랑하게 된답니다. 뭐 어때요? 보기 좋은 과일이 더 달아 보이지 않나요?
외모에 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단지, 이제 그것보다 먼저인 게 지성과 예의일 뿐이지. 저도 두 번째로 선택하라면 외모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선택하신 분. 유머러스한 이성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같이 있으면 항상 웃게 되는 사람을 찾게 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핸드폰에서 코멘트를 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개척되지 않은 곳에 핸드폰을 들고 가면 갖고 간 배터리가 끝나잖아요. 태양열이라고 그래야 되나? 태양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닌 이상은 어차피 이건 너무 짧지 않아요? 저는 책은 책을 선택했던 거는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고 세 번을 읽어도 책은 항상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책을 거듭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선택했는데 핸드폰은 수명이 너무 짧아요. 나중에는 그걸로 진짜 호두 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는 약간 움찔했던 하지만 어쨌든 쓰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이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해요. 네, 두 번째로 연인과 데이트하는 중에 친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대들은 어떤 포즈로 사진을 찍겠습니까? 자, 내 친구가 나한테 사진 찍어줄게, 둘이 서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즈로 어떻게 사진을 찍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는 포즈. 상상이 되죠? 남자가 여자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포즈예요. 두 번째가 서로의 허리를 껴안는 포즈. 되게 어렵네, 이거. 이게 서로의 허리를 이렇게 껴안고 이게 자세가 나오나요? 이게 연애를 많이 하네요, 봐서.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재미있고 웃기는 포즈. 이렇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근법을 이용해가지고 내 손 안에 상대의 머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런 포즈로 사진을 찍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요.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어깨에 이렇게 살포시 기대어서 찍는 포즈라고 하네요. 저는 4번이에요, 4번. 그냥 굉장히 단순한 포즈인데 잡기 어렵지 않은 게 좋아요. 저는 좀 단순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허리 감싸고 어깨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은 제가 어깨 이렇게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팔짱 끼고 그냥 편하게 찍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선택하셨나요? 어깨를 감싸겠어요? 허리를 껴안겠어요? 아니면 재미있는 웃기는 그런 포즈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여자친구가 팔짱을 이렇게 끼고 여자친구가 낀 거예요. 기댄 채로 사진을 찍겠습니까? 고르셨으면 가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아요. 자, 하나, 둘, 셋. 첫 번째, 남자가 여자 어깨를 감싸고 있는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찍는다면 상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면 확 끌려가는 타입이랍니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 어머나? 뿅? 반했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리드를 했을 때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서로의 허리를 껴안는 굉장히 어려운 자세죠. 이런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선이 있는 타입이랍니다. 무슨 선일까요? 상대가 이제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안 되면 애정 표현도 잘 안 하고요. 또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대시를 해줘야만 한다네요. 그러니까 축적된 마일리지가 있어야만 되는 사람. 그래야 반하는 사람. 그래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자세가 어렵다 했더니만 연애도 어렵네. 세 번째, 재미있고 웃기는 포즈. 이제 자유분방한 연애 스타일로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지만 단점이 보이면 쉽게 마음을 돌린다고들 하네요. 그렇구나. 근데 금사빠는 원래 쉽게 사랑에 빠지고 또 쉽게 돌아서기도 하나요? 이게
금방 사랑에 빠진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의 얘기들은 들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연애를 할까요? 쉽게 질리려나? 쉽게 사랑에 빠지듯이? 이건 좀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냥 여자가 팔짱 이렇게 끼고 기댄 채로 사진을 찍는 포즈. 안정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친근한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이성과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너무 맞는데? 이거 저 어떤 질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질문지를 보기는 했는데요. 이게 풀이를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같이 할 건데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만 좋은 거 쏙쏙 골라서 하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저는 의리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너무 맞습니다. 전 정말 안정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타입이어서 이렇게 위태위태한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막 샤이닝 하는 이런 사람보다요. 그냥 편한 사람이 좋아요. 와, 이거 너무 맞는데, 이래서 소름이었군요. 우리 그대들도 비슷하게 맞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 번째. 당신은 연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열심히 노크를 해야지. 근데 이 사람 들어가네요. 살구머니 들어가 봤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리가 나고 있을까요? 문이 이렇게 열려 있대요. 이 남자친구 정신이 없나 봐. 도둑 들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문을 열어놔. 어쨌든 열려 있대요. 근데 이 여자친구 나빠요. 열려 있는 문을 닫고 초인종을 눌러야지. 그걸 왜 열고 들어가? 둘 다 나빠요. 어쨌든 열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난대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첫 번째, 연인이 샤워하는 물소리. 얘 강 크다. 문이 열려 있는데 샤워하고 있어. 이게 뭐지? 두 번째,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로맨틱한 음악 소리. 세 번째, 연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 뭔가 막장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물론 엄마일 수도 있죠. 네 번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 자, 샤워하는 소리일까요? 음악 소리일까요? 아니면 통화를 하는 소리일까요? 요리를 하는 소리일까요? 고르셨어요? 저는요, 그냥, 어떠한, 이게, 이 스토리도,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 소리. 음악 소리는 그냥 음악 소리예요. 저는 음악 소리를 고르겠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적어놓은 사람이 블로그를. 겁나네. 뭐 하려고 저러지? 자, 일단은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서 첫 번째, 샤워하는 물소리입니다. 당신은, 고르신 당신은 알아요. 그 당신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다가와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2%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키스나 포옹 뒤에는 항상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스킨십을 자주 하더라도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신, 어머 야해. 알아서 격정적으로 안아주면 더욱 황홀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연인도 탄력을 받아 당신을 더욱 사랑해 줍니다. 결론은 이거는 뭐냐면 뜨거운 사람들이야. 그 얘기인 것 같아. 이 쓰신 분이 굉장히 좀 예쁘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결론은 그냥 되게 뜨거워. 자기는 막 활활 타오르는데 이제 상대가 항상 2% 부족하니까 자기는 뭔가 시큰둥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요. 그냥 활활 타오르는 본인이 가셔서 그냥 불을 지르세요.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겁난다. 나 음악 소리 했는데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로맨틱한 음악 소리 두근두근 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바로
소리의 자극, 본능적으로 스킨십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생활처럼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귀를 자극하는 소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온다면 당신은 더욱 짜릿함을 느끼고 아찔해질 거랍니다. 어머나! 근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진짜 목소리에 반응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모든 감정들의 시작을 소리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정말로 저는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저는 스킨십이 좋아요. 모든 사람들과의 스킨십이 아니고 한 사람과의 스킨십은 생활형입니다. 안 떨어집니다. 찰싹 붙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얘 맞아요. 맞네. 부끄러운데 맞아. 세 번째 거,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 안 읽어봐도니까 읽으면서 되게 스릴 있다. 이거 재밌네.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좋아하는 타입.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연인은 당신을 위해 항상 강도 높은 스킨십을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강약 없는 스킨십에는 아쉬움을 느끼고 열정적인 스킨십을 좋아하지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영화 같은 키스도 바라고 있대요. 그냥 욕심쟁이네. 뭐야, 적극적인 것도 좋고 강도도 필요하고 뭐 강약도 필요하고 뭐 로맨틱도 필요하고 그냥 욕심쟁이네. 다 했네, 다 했어. 네, 욕심쟁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이제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 이 선택하신 분, 이기적인 스킨십에는 실망하는 타입으로 자기의 기분과 상관없이 감정으로만 스킨십을 한다면 설레는 마음까지도 사라져 버릴 수 있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연인이 먼저 당신의 컨디션이나 기분을 알아줬으면 하는 당신. 와, 이 사람 되게 어렵다. 근데 이런 타입이면요,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초능력자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기적이게 된 건 아닐까요? 자기는 당연히 이게 상대는 이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좋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킨십이라는 부분은요, 서로 항상 상호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 나는 그렇게 하는 건 좋아. 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상대는 그 싫고 좋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또 좋아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합의할 수 없다면 그거는 뭐 두 분이 다 알아서 하시고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서로 양보해서 어느 선까지는 서로 절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스킨십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이게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심오한 진짜 두 사람만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화 잘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하나는 했고요. 이제 다른 사람 거를 제가 몇 개를 골라놨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나 재밌는데? 나 3개 해보는데도 되게 움찔움찔 했는데 뭔가 들킨 것 같아. 뽀얀 속살을 들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오늘은 진짜 야한 밤? 자, 이거 괜찮네. 네 번째죠? 한가롭게 할 일 없는 날, 쉬는 날, 당신은 침대에서 여유롭게 누워서 책을 읽고 있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책을 읽고 있대요. 근데 갑자기 머리 위로, 머리 위는 너무 무서운데, 그냥 저기 이게 구석을 지나간다고 하죠. 머리 위는 제가 상상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게, 어쨌든 저기 앞에 그냥 커다란 벌레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당신은 이 벌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벌레가 지나가요. 예, 우리 그대들은 이 벌레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이걸 물어봐요. 벌레 생각도 싫은데, 전 벌레 진짜 싫은데. 일단 1번은요, 벌레를 때려 죽인대요. 뭐 보통은 그럴 수도 있죠. 응. 어우, 싫어.
두 번째는요. 살충제를 난사한다. 난 그 살충제를 뿌리면 그 살충제 냄새에 내가 기절할 것 같은데. 세 번째, 비명을 지른다. 엄마! 네 번째는요. 못 본 척 무시하고 책을 읽는다. 어떤 걸 하시겠어요? 때려 죽이거나 살충제를 난사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못 본 척 무시하고 책을 읽거나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선택하세요. 얼른. 전요 4번. 왜? 건드리기 싫어요. 근처도 가기 싫어요. 얼른 제가 그냥 지나가서 옆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로 가까이만 오지 않으면 돼요. 계속 오지 말라고 빌 거예요. 전 무서워요. 아, 진짜 바퀴벌레 무서워요. 아, 한 개 더 추가해야 되겠다. 우리 남자친구는 바퀴벌레를 잘 잡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이요. 그냥 개입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건요. 그냥 제가 소리를 지른다고 제가 뭐 도망갈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제 몸만 아플 것 같아서 귀찮아요. 저는 4번. 자, 보겠습니다. 벌레를 때려 죽인다를 선택하신 분은요. 이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냐면요.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행동에 대한 테스트랍니다. 아, 또 뭔가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겁납니다. 그래도 읽어야겠죠? 벌레를 때려 죽인다는 사람은 과연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싫어하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며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표현하며 대놓고 감정을 보여주는 타입이랍니다. 보통 이런 타입은 한 번 싫으면 계속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잘 풀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표정, 말투, 행동 모두에서 나, 너 싫어 하는 타입이랍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댕댕이 코딱지만한 간이 아니었었으면요. 저도 이걸 선택했을 거예요. 걔 섞어라! 모험하다! 막 한 방에 그냥 아주 원샷으로 죽였을 것 같은데 근처에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택할 수는 없었는데 깊은 이렇게 간만 컸으면 잠재 능력에는 얘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게 살충제 살포. 왕!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띠는 타입이랍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며 누가 봐도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유형이랍니다. 주로 이런 부류는요.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난 옳고 넌 틀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로 가서 호박씨 까는 타입. 어머, 되게 무섭다. 주변에 이런 사람 근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 많거든요.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아니 그럼 난 너하고 정말 친해 이래놓고 다른 그룹이나 다른 데 가서는 막 욕을 하는 거야. 걔가 있잖아요. 막. 근데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기는 한데 남자들 사이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냥 1번이 많지 않을까? 나 너 싫어! 이러지 않을까? 일단은 앞에서는 친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그런 타입이 살충제 살포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소리, 비명을 지른다였죠? 상대를 싫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감정을 보이는 타입이랍니다. 본인은 감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감추지 못하고 오히려 친한 척하는 타입보다 미운 유형인데요. 상대방을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척하는데 그게 가식인 게 눈에 훤히 보이는 타입. 굉장히 불리하고 아니야만 못한 타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대놓고 싫어하는 건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아, 그래, 아니야, 그럼 난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얼굴이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못 먹을 뭔가를 먹은 듯한 표정? 너무 훤히 다 보이는 그런 속마음이, 그러니까 말하고 표정이 달라버리면, 이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아니거든요. 진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들키니까. 안 들키게 2번처럼 살충제라도 살포를 하던가. 전 3번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1번은 약간 기미가 있긴 한데 댕댕이 코딱지만한 간이어서 일단 제가 선택한 4번을 볼게요. 4번이 뭐였죠? 그냥 책 본다는 얘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안 만나면 그만이지 타입.
애써 좋은 척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유형으로 싫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싫고 눈 마주치기도 싫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타입입니다. 어떡하지? 내가 가장 무서운 타입인데? 근데 난 진짜 그런데? 전 정말 그래요. 전 그냥 제가 싫으면 안 봐요. 그냥 그 공간 안에서의 있는 것조차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돌을 우적우적 먹고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럴 정도로 저는 무관심하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내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요. 콩고물조차 아니 흘린 것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보여주기 싫어서 흘린 거 다 쓸어서 담아서 버리는 사람. 버릴 수는 있어도 널 주진 않겠다 하는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네. 저예요. 굉장히 단호해요, 저는. 어쨌든 우리 그대들은 어디쯤에 계실까요? 뭐 사람을 싫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틀리고는 아니에요. 다를 뿐이니까 대신 들키지는 말자고요. 들켜봐야 이도 저도 안 되거든요. 안 들키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그건 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다음에 당신이 강가를 걷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뭔가 떠내려오는 게 보이네요. 뭐가 떠내려오는 걸까요? 자, 실눈을 뜨고 이렇게 쫙 보는데 저게 뭘까? 1번은 보트. 보트가 떠내려오는데 그게 실눈 떠야 보이는 건 아니죠. 그냥 봐도 보이겠다. 보트. 두 번째는 꽃. 세 번째는 쓰레기.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저는 꽃이요. 저는 못 먹어도 고예요. 요즘에 저는 꽃 너무 좋아해요. 꽃. 무조건 꽃. 나쁜 얘기를 해준다 해도 저는 꽃. 그대들 고르셨어요? 보트가 보이나요? 꽃이 보이나요? 쓰레기가 보이나요? 과일이 보이나요? 네, 고르셨으면 제가 또 풀이를 읽어드릴게요. 보트. 이 테스트는요,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라는데, 보트를 선택하신 분은 가족, 친구, 타인과 함께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보트를 선택한 거거든요. 당신의 인생에서는 친구의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고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서슴없이 털어놓는답니다. 이런 친구가 친구로 있으면 정말 무엇도 부럽지 않겠네요. 뭐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은 친구가 중요한 사람이래요. 인생에서 친구가 중요한 사람. 난 근데 이거 싫어요. 친구가 중요하지만 난 친구보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좋아요. 보트 선택하신 분들 누구예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꽃을 선택했거든요. 아름답고 생생한 꽃을 선택한 당신은 당신의 연인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봐요. 저는 꽃이라니까요. 저는 그 사람도 꽃을 선택하길 바라고 저도 꽃을 선택하는 이거 되게 잘 맞네. 소름. 우정보다 사랑이고 가족보다 사랑인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요. 두 사람만 함께라면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으며 연인과의 결혼만을 꿈꾸며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고 오손도손 살아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누구죠? 우리 그대들 중에서 우리 이웃님 중에 누구였죠? 제 남친을 우주로 보내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댓글을 한번 수색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이런 저를, 제 남친을 왜 우주로 보내신 겁니까? 저는요, 사실 그래요. 저는 가족보다도 제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친구도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당연히 제 사람이 먼저입니다. 왜냐면 저는 믿어요. 가족도 우정도 제 사람을 중요시하는 저의 우선권에 대해서
이해해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제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사람이 우주에 가 있습니다. 와, 우주에서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먼 산을 한번 보고. 아, 좋은 말이네. 아, 나 꽃 선택하신 분은 누굴까요? 바꾸시면 안 돼요. 아까 꽃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스트레이였죠? 그 누구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를 선택한 당신은 자기 자신, 즉 본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의 말로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요. 어떤 누구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우선인 사람. 그럴 수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걸 좋고 나쁘고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대신 이런 사람이 취향이신 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그것도 참 재미지겠네요. 되게 독립적인 쿨한 그런 연인이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에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에는요, 과일이었군요. 과일을 선택한 사람은요, 내가 싫은 사람은 내가, 어머나? 이 과일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앞에 얘기해 놓은 걸 적어 놨어요. 이 과일이 뭘까요? 이거 제가 과일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풀이에다가 이 사람이 앞에 썼던 걸 똑같이 썼어요. 싫어하면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유형입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까 저희가 막 골랐던 것들 있잖아요. 뭐 바퀴벌레 얘기했던 그 해석이 여기 들어있네요. 과일은 제가 밑에 제가 추가로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일은 조금만 기다리는 걸로. 그리고 이제 지금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길이 자꾸 가는 곳은 어디며 어떤 부위에 가장 끌리나요? 이거 선택 잘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왠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게 내 눈이 가는 상대에게 가는 눈이 가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은 발이에요. 2번은 가슴. 3번은 허벅지. 4번은 손입니다. 자, 막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발에 시선이 가나요? 아니면 저 사람의 가슴 어머나? 아니면 저 사람의 튼실한 허벅지 어머나? 아니면은 손에 시선이 가나요? 저는 손입니다. 명백한 손입니다. 무조건 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저는 손이기 때문에 손입니다. 저는 목소리와 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인데요. 고르셨어요? 손, 가슴 어머나, 허벅지 어머나. 그 다음에 손, 네, 어딘지 고르셨으면 제가 이 잠기는 목을 들고서 또 설명을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애 타입에 관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발을 선택한 사람은요, 재력에 반하는 타입이랍니다. 연인의 재무 상황에 관심이 많고요. 재력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 되면 굉장히 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등쳐먹으려고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 말을 좀 이상하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적혀 있네요. 실제로 그냥 매력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하네요. 하긴 뭐 돈이 많으면 좋죠. 그죠? 좋은데 내가 매력을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만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거지. 뭐 다 필요 없고 돈만 많으면 돼. 이건 아니고요. 호감을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졌을 때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저도 돈 많으면 좋습니다.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한 거예요. 그럼요. 그 다음에 가슴. 모성의 순정파 타입이랍니다. 상대를 보호해 주려는 심리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안기는 것
혹은 안아주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상하고 챙겨주고 싶고 그런 엄마 같은 유형이라고 하는데 자상하게 챙겨주기는 하는데 저는 결단코 엄마 놀이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누나 놀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평생 그냥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죽을 사람이지 엄마나 누나 역할을 시키거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저는 딱 잘라 얘기합니다. 난 너의 엄마가 아니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유형의 연애를 좋아하는 타입이랍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제 취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허벅지. 우와! 성적으로 강한 타입이랍니다. 허벅지 할걸. 허벅지나 종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성적으로 호기심과 관심이 쏠리는 타입인데요. 상대방에게 옷을 선물해 준다거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속옷을 사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뭐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과한 건 금물이겠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뭐 먹는 거, 자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3대 욕구 중에 하나니까요. 뭐 그러니까 그냥 네, 그래요. 뭐 허벅지 좋아할 수도 있죠. 전 존중합니다. 네. 허벅지 누구셨어요? 괜히 묻고 싶어지는데? 나중에 나 허벅지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댓글에 있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저는 손이었거든요. 손은요. 헌신적인 유형 해바라기 타입이라는데요. 제가 연애를 하는 타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손에 눈길이 가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손톱까지도 주의 깊게 보며 생각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섬세하고 나 목 잠겨. 잠깐만요. 방이 추워요, 저. 방이 추워가지고 목이 자꾸 잠기는데 나 또 생수병이 안 열려.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잠깐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맑은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헌신적인 유형의 해바라기 타입이랍니다. 손에 눈길이 가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손톱까지도 주의 깊게 보며 생각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섬세하고 생각이 깊으며 신중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성격만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타입들이 진국들이 많죠? 제가 진국이군요.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해바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딴짓을 잘 안 해요. 물론 게을러서도 안 하지만 옆에 사람이 있는데 굳이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는 진짜 이렇게 손톱까지 보거든요. 굉장히 좀 섬세하고 신중한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잘 맞는데 아까 허벅지 솔깃하긴 했는데 손이 맞네요. 거의 명백히 손이 맞습니다. 저는. 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해요? 진짜? 진짜 나만 신기해요? 난 지금까지 이거 했던 거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 들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가는 어떤 것들이 정말 표가 잘 나는 사람? 와, 저 되게 신기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더 할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는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요걸 할까요? 보자. 질문이 뭐냐면요.
데이트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당신, 기다리는 동안에 우연히 옛 애인을 마주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우연히 옛 연인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 그대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제가 어떻게 했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번은요, 오랜만에 만난 옛 애인과 친구처럼 안부 인사를 나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는 뭐죠? 두 번째는 지금의 애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보낸다. 이 사람이 먼저 아는 척을 했나? 뭔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생뚱맞게 그냥 저 사람이 저기 막 멀리 지나가는데 나 지금 우리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 상황이야? 어쨌든 그렇대요. 세 번째는 누구를 좀 만나러 왔다며 대충 둘러대고 바쁜 척 피한다. 아니야. 그래. 내가 약속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 잘 가. 그래. 갈게. 뭐. 왜 이래? 죄졌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빨리 외면하고 전화를 하는 척 등을 돌려서 모른 척한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걸리면 안 되는데 돌아서서 보기 싫어. 막 전화하는 척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또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저는 1번처럼 그냥 안부를 그쪽에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렇게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2번에 가까워요. 왜냐면 이렇게 그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서 오랜만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오랜만인데 나 지금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가라고. 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야. 우리 남자친구 오기 전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냥 자기는 그 길이 지나갔을 뿐인데도 얼른 지나가라고. 나는 오해받기 정말 싫다고. 진짜 굉장히 얄미운 타입인데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막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안부를 그래 잘 지냈어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털컥 나타나는데 누구냐고 얘기하면 물론 옛날 남자친구라고 말을 하면 되죠. 하겠죠. 하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얼른 없애버리고 싶어요. 얼른 가라고. 그리고 우연으로라도 만나도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멀리 돌아서 가라고 대놓고 말해줄 것 같아요. 나 연애해. 남자친구 있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밉상. 둘러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우리 그대들은 뭐라고 할까요? 친구처럼 인사를 나눌까요? 아니면 저처럼 대놓고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저리 가! 아니면 그냥 누구 만나러 나왔어 뭐 대충 얘기하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하게 될까요? 이제 3번을 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굳이 내 얘기를 저 사람한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4번처럼 그냥 갖다 붙다 말 섞기도 싫고 그냥 얼굴 보기도 싫고 저 왼수 같은 거 이러면서 그냥 모르는 척 전화하는 척 이렇게 등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게 맞는지 볼까요? 1번을 선택한 사람은요. 1번이 뭐였죠? 친구처럼 인사를 안부를 이렇게 묻는 사람. 당신은 애인 한 명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타입이네요. 기회가 된다면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하죠. 꼭 커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만 되면 여러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하고 있지 않은지? 연애는 스릴 있게 하는 타입이어서 열정이 식으면 바로 시들시들해지는 당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답니다. 이래요? 와, 만인의 연인처럼 그렇게 군다고 그래서 그렇게 친구처럼 인사를 한다는 건가? 이거는 정말 저한테는 1%도 와닿지가 않아서 이걸 선택하신 분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 살포시 이게 맞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게 뭐였지? 난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빨리 저기로 가. 2번을 선택한 저네요. 아직 감기가 남아서 코를 훌쩍거리고 있어.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친절한 당신. 당신은 원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연애의 고수. 애인과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슬픈 일이 생겨도 절대로 집착하지 않고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타입. 그런 성향으로 이별할 때 상대방은 상처를 받겠네요. 어머, 내가 그랬네요. 내가 연애의 고수였네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인기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친절은 해요. 친절은 하고, 제가 원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뭐, 능력을 가진 연애의 고수랍니다.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슬픈 일이 생기면, 그냥 뭐, 안 되는구나. 이 사람하고 이제 이게 끝인가? 하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스르르 사라져요, 저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옆에 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저하고 쏘곤쏘곤 얘기를 하면 또 그 사람하고 그렇게 쏘곤쏘곤 하는 거 보면 굳이 이제 뭔가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새롭게 뭐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맞는 것 같아.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어. 바람은 피지 않아요. 어쨌든 시들어 이렇게 돼서 그런 거니까. 연락이 안 되거나 이래서 그런 거니까. 슬픈 일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이 슬픈 일이라는 게 이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3번은 뭐였지? 3번은 대충 얼버무리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당신은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내 것으로 만든 후에 안심하는 타입이랍니다. 사랑에 한번 빠지면 연인끼리는 모르는 일 없는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해서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편?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요구를 못하는 타입. 그런 성향 때문에 상대방은 지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쪽에도 조금 발을 담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일 없이 알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알고 싶은 건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요구를 못 한다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어쨌든 뭐 지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지치게 될 것 같아.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만 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집에서 뭐 했어? 너 아까부터 1시부터 2시까지는 뭐 했는데? 2시부터 3시까지는 뭐 했는데? 짜증나. 이거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들어. 이제 4번은 등 돌리고 전화하는 척, 모른 척, 뭐 이러 있잖아요. 외면하는. 당신은 애인이 생기면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하는 타입입니다. 하루 중에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는 타입이랍니다. 혼자서 돌발 행동으로 잠수를 타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끊어버린 당신 때문에 상대방은 더욱 힘들어하는 타입.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이 사람 말을 이상하게 적었어. 솔직하게 상대방과 대화로 풀고 마음속으로 담아두지 않는 게 좋겠네요. 말을 좀 이상하겠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전부 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자꾸 훌쩍거리죠. 집이 추워요. 아이고, 죄송해요. 훌쩍거려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추워요. 일단 이 마지막에 이 심리 테스트는요. 뭐로 가나 다 좋은 소리 못 듣는 얘기예요. 앞에서 계속 신나게 어깨춤을 췄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이게 다운을 좀 시켰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애 스타일 중에서 어떤 면들이 그 상대를 힘들게 해서 그리고 나의 연애를 내가 스스로 힘들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코를 훌쩍거려서 안 되겠어요. 지지해라. 일단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내가 이렇구나 생각하시고 더 달달하고 더 반짝반짝한 그런 연애를 하시면 되고요. 연애를 하지 않는 저 같은 우리 그대들은요. 이걸 참고해서 내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더 뚜렷하게 알면 헷갈려 하지 않고 잘 연애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달달한 초콜릿이 아주 넘쳐나는 날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는 그렇듯 저는 발령기로서 우리 그대들을 기쁘게 하고 있고요. 심리 테스트는 재미 삼아 했다가 마음 상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연인 사이에서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연인 사이에 했다가 나는 헌신적인 게 나왔어 다행인데 저 사람은 바람둥이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쩔 거야? 싸우는 거예요. 왜냐? 나는 헌신적인데 너는 왜 바람둥이야?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테스트는 절대 연인과 하지 마세요. 해서 좋은 결론이 난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궁금해도 그냥 혼자서 이제 보시는 걸로 하고요. 와,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오래 했네요. 제가 노래를 많이 넣어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마지막까지 온 거 보니까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만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1분 50초네요. 오늘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그대들이 달달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요. 그리고 항상 그대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대들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행동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이 괜한 작업이나 흑심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석되어질까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런 날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편안하게 대놓고 난리법석을 좀 떨어봤고요. 앞으로도 어떤 날이 됐을 때 또 제가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대들 혹시 모를 그런 날들을 또 기다려보면서 저와 사이좋게 이웃으로서 다정하게 정답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자친구가 우주에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그대들에게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왜? 소속사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우주에서 남자친구가 돌아오면요, 소속사가 생기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번처럼 이렇게 우리 그대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행동하기에는 제가 또 헌신적인 해바라기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을 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대들에게 거의 40개 정도를 생각보다 작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많나요? 네. 그 정도를 오늘 하루 정도 동안에 계속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참 많은 그대들 사이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걸 드리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대들이니까요. 그런 그대들에게 항상 글을 쓰는 것에 응원받고 그리고 글을 쓰는 그 순간순간들에 항상 그대들 마음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내는 그 많은 것을 보내는 동안에 되게 많이 감사했습니다. 주면서 감사하다는 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줄 수 있다라는 건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더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면 정말 제가 다음 달에 이렇게 손가락을 오독오독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도 절대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여 이렇게 섭섭해 하시거나 이렇게 왜 나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다 챙겨서 기억해서 하기에는 제가 좀 띄엄띄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저는 그대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거든요. 별거 아닌 어떤 것에도 마음을 담아서
댓글 하나에도 그대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게 마음들을 조각조각 담고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수한 그리고 조금은 가벼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서로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어디서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 알게 된 인연이고 알게 된 사이지만 결코 가볍거나 결코 허투루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는 글들은 제가 쓰는 글이기는 하지만 온전히 저만의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그대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대들 제가 보내드린 그 자유로운 자유로운 달달함으로 행복하셔도 좋고요. 제가 들려드리는 제 목소리로 달달하셔도 좋고요. 어떤 거든 우리 그대들이 오늘 하루 행복하고 달달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도 먹고 목도 잠기고 물도 마시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방송이긴 하지만 가장 어쩌면 여우다운 방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저 그대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콧물 나오면 감기인데 뭐 어때? 콧물 나오면 훌쩍거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언제나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이 모습이 되려 여우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그대들도 그냥 제가 훌쩍거리면 아니 감기가 아직 안 나았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목은요 집이 추워서 그래요. 감기가 나가는 끝 단계까지 왔는데요. 제가 또 이 방송을 끝내고 올리면서 늦은 약을 먹기 위해서 뭔가를 또 먹어야 됩니다. 누룽지라도 한 컵 먹어야겠습니다. 그대들도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도 그래도 그대들이 찾으시면 또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대가 저한테 방송이 안 올라오나요? 이러시길래 제가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저 의리의리합니다. 그러니까 또 조만간 뵙게 될 겁니다. 제 목소리로 그대들이 아주 조금만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그대들 덕분에 오늘 하루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상 저는 여우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잘 자요.